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미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변동성이 없고, 그리고 오늘 이라크에 또 로켓포가 3발이나 포격이 됐죠. 그래서 뭐 그린존 쪽에 떨어졌는데 뭐 딱히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고요. 5G 관련주가 이제 힘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KMW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 연휴 숨고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라크니 뭐 이런 거는 약간의 핑계고 정말로 정쟁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뭐 한 4% 이상 하락을 합니다, 지수가. 근데 요거는 그냥 숨고르기에 대한 핑계, 그냥 우려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휴장이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중요하죠. 자, 뭐 이슈로 보면은 IMF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의 3.4%보다는 0.1% 마이너스 하향 조치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글로벌 경제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표시할 수 있고요. 뭐 이라크 그린존 미사일 3발, 뭐 이쪽은 음, 굳이 뭐 우리가 주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없는데 미국이 보통 이럴 때마다 항상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쪽을 공격의 주체로 지목하죠. 그럼 대부분 그랬고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간인 피해나 뭐 이런 뭔가 타격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위의 형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살아있다 정도로 시위의 형식, 그냥 자존심 싸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미사일 포격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증시도 이제 어제 올라가지 못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승폭이 유지되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었죠. 그래서 뭐 강세는 유지되었지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는데 역시나 오늘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뭐 2230 위에 있으면 좋고 2220만 유지해줘도 괜찮고 아직 20선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정도니까 위에서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그러니까 소폭의 조정을 받고 해도 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설 연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를 못했죠. 코스피는 2220에 2230 구간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넘어가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서 지지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 600포인트 후반에서 700포인트 사이를 한 번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면 좋겠지만 뭐 워낙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강하니까 수급 없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뭐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한 차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나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은 지금 강하게 치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엔터주 쪽에 뭐 CJNM이나 펄어비스나 스튜디오 드래곤 쪽이 올라줘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수를 끌고 갈 정도의 힘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다. IT 쪽만 중소형주만으로 돌파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들이 좀 골고루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뭐 힘을 좀 내준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뭐 쉽게 돌파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돌파를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도의 차이라고 했어요. 빠르게 돌파해서 위에서 쉬느냐 이러면 코스피처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돌파를 못하고 저항받고 밀려서 20에서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터치하고 가던지 아니면 20에서 올라오기 전에 11선이랑 만났으니 여기서 터치하고 가던지 속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파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요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숨고르기 하는 정도다. 설 연휴 앞두고 뭐 항상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3,000원 저항받고 뭐 쉬어가는 구간이다. 뭐 이것 진작 말씀드렸던 거죠. 6만 원 위쪽에 있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구간인 거죠. 21선이랑 또 이격도 벌어져 있고 지금 완전 정배열 들어가서 이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한 번씩 가파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픈 조정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탄력 있는 상승을 위한 뭐 숨고르기성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1.6% 정도 쉬어가는 흐름 정도 만들었다. 그동안 뭐 이 대형주가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쉬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쪽 앞두고 이건 단위가 바뀌는 거죠. 만 원대에서 10만 원 단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감 정도가 있다. 그래도 뭐 최고가는 이미 다 돌파돼 있고 신고가 달성하면서 뭐 10만 원 위쪽을 한번 계속 두들기고 있죠. 그래서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쉬는 구간이라고 진작부터 말씀드렸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우한 폐렴 사태, 중국의 폐렴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세가 조금 갭상승 나온 다음에 꺾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강한 종목들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뭐 자꾸 사망자도 등장하고 하니까 이번 설 연휴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급등한 종목 추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알게 돼서 오늘 추격 매수를 했다. 사실 큰 재미를 볼 수는 없는 구간이에요. 잘못하면은 내려와서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잘못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위에서 또 추격해서 잡으셨으면 오전에 잡으셨으면은 쪼로록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모멘텀이 죽지 않았을 때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고 모멘텀이 죽으면 조정이 나와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 테마주들 꺾이는 상황들 많이 보여드렸죠. 올라오지 못합니다. 좀 이따가 흥구석유나 이런 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잘못 따라붙었으면은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고려제약을 매수하신 분들은 다행히 플러스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위험한 종목들이니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진맥트리스 같은 경우 잘못 잡으면은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가 장중에도 뭐 공포감을 굉장히 줬겠죠. 마이너스 엄청나게 뭐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흥구석유 이쪽 종목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솔레이마니 사건 이후에 이제 LPG 관련주, 뭐 LNG 관련주 쪽 이쪽이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죠.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뭐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뭐 급등했을 때 매도를 한 것인데 조금 오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첫날 상한가 간 거 알고 둘째 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위에서 매도를 못했다. 뭐 잠깐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매도를 못했다.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와도 모멘텀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구간에서 6,500원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해도 회복이 잘 안 되죠. 이번에 오늘 뭐 미사일 피격으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갭 메우고 나서 이 구간도 돌파를 못하고 있죠. 7,000원 구간도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밑에서 이제 저렴하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다. 반등이 나와도 오늘처럼 굉장히 약하죠. 이 종목이 과거 같으면 상한가하고 다음날도 이렇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은 장중에 뭐 삐쭉하고 올라오더니 10% 정도로 마무리를 했죠.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극동유화라든가 이 종목도 뒤늦게 올라와가지고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해서 7,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다 반토막 나 있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대밖에 못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약한 모습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항상 소개해드리는데 흥구석유가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밀릴 때 좀 덜 밀려가지고 오늘은 아예 못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죠.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상승은 했지만 지난번에 뭐 1,700원대 있던 부분에 비하면은 지금 오늘 올라봤자 1,100원대죠. 그러면은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죽은 테마주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는 것도 적어도 모멘텀은 살아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개별 이슈로 나이백 같은 경우가 이제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항암 치료 접목된 펩타이드 플랫폼 이쪽으로 해서 6개의 글로벌 제약사랑 물질 공급 계약이랑 뭐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셀리버리처럼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먼저 선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그 12,000원 구간을 뭐 가볍게 돌파한 건 아주 좋고요. 12,000원만 유지해주면 보유, 12,000원 이탈하면은 매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이 이슈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KMW 같은 경우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텐데 이 57,000원에서 6만원 사이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끌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돌파하면서부터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G 관련주들 관심 갖는 분들, 이 KMW 같은 경우 대장이다. 이 종목이 가야지 나머지도 함께 움직이기가 좀 수월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5G는 작년부터 해서 이미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죠. 근데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성이 유지가 돼도 성장은 하지만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리스크가 된다라고 했어요. 매년 30%씩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장하면 20%대로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장률이 유지가 돼야 돼요. 매년 30%씩. 근데 뭐 예를 들어서 30%씩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성장은 하긴 했는데 올해는 20%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성장률은 떨어졌죠. 성장은 했지만.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20%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우려감이 나오겠죠. 성장주 같은 경우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성장률은 적어도 유지가 돼야 된다. 아니면은 성장률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 성장이 나오던가 해야 된다. 근데 5G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상승한 거 뭐 물론 좋았죠. 근데 올해도 시작하는 단계다. 아직까지 5G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전국 구석구석까지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에도 이런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5G가 상용화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G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KMW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뭐 대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거래량도 양호하고 6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유지는 해줘야겠죠.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기존에 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이솔루션이
솔루션이 대장으로 나오고 KMW랑 같이 대장이어야 되는 KMW가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좀 뒤늦게 올라왔죠. KMW는 3월부터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KMW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게 유비코스 홀딩스가 같이 대장으로 초반에 치고 갔었는데 너무 약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좀 과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3,500원만 회복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되자마자 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강력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얘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뭐 연속적으로 뭐 계속 상승만 보였기 때문에, 보시면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을 좀 좁힐 때까지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 나오면 진짜 강한 거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가를 주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이제는 볼 때가 됐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확실해지고 있죠. 눈으로 보이고 있죠. 기존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였고 이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테마성 종목만 보지 마시고 5G처럼 이제 테마에서, 과거에는 테마성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산업화가 되었죠. 이런 섹터들을 보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산업화가 된다라는 것은 곧 실적이 찍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올해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메모해 놓으시고 종목을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쪽 간단히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3, 4합병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냥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18만원 돌파 못했으니 쉴 수 있다라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수급 자체는 삼성바이오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바이오는 오늘도 역시 뭐 밀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굉장히 뭐 편안하게 쉬어간 날인 것 같아요. IT 쪽이 조금 쉬었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쉴 수 있는 날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뭐 우한 폐렴 관련 쪽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 관련주들은 조금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한 폐렴이 빠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2월에서 3월 정도, 봄 정도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움직임이 뭐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HLB 같은 경우는 10만원 구간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12만 5천원까지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크게 의미를 갖지 말고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테마 쪽하고 뭐 산업화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장도 쉬었고 우리 장도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좀 쉬엄쉬엄 가는 구간이라서 뭐 여러분 산업 쪽으로 말씀드렸고, 수급 동향도 별거 없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조금 매도를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뭐 이라크에 미사일 3개 떨어진 거에 비하면 매도한 것도 아니죠.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에서 좀 많이 매도했는데 그만큼 좀 쉬어가는 흐름인 거고, 오늘은 크게 없어요. 만약에 저게 전쟁날 이슈다, 외국인이 선물을 한 10,000계약, 20,000계약 매도를 해야 되는데 선물 건드리지도 않았죠.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소폭 뭐 중립 이하 정도인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는 증시를 뭐 하락으로 이끌어서 하락장으로 만들 정도의 수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급도 별다른 동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팁을 많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1일 1영상에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